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번의 선택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점잖고 성실하게 살아온 50대 공무원, 그리고 우연히 만난 한 명의 필라테스 강사. 치료를 위해 찾은 작은 운동 공간에서 시작된 인연이 어느새 감정이 되고 흔들림이 되고 결국 한 가정을 무너뜨리기까지의 과정을 3편에 걸쳐 담담하게 그려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불륜 이야기가 아니라 욕망과 책임, 선택과 결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이런 이야기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준호는 늘 스스로를 단정한 사람이라 여겨왔습니다. 52 지방청에서 15년 넘게 근무한 공무원이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도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고 여자 이야기를 꺼내는 후배들 앞에서는 늘 웃으며 화제를 돌렸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아내와 저녁을 먹고 딸의 안부를 묻고 하루를 정리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의 삶은 무미건조할 만큼 안정적이었습니다. 유일한 문제는 몸이었습니다. 몇 해 전부터 시작된 허리와 어깨 통증은 점점 고질병이 되었고 병원과 물리치료만으로는 호전이 더뎠습니다. 동네에 새로 생긴 1인 필라테스 샵은 그래서 큰 고민 없이 선택한 곳이었습니다. 운동이라는 단어가 붙은 공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문을 여는 순간 그는 자신이 너무 아니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작은 종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고 햇살이 가득한 공간 안쪽에서 한 여자가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그 순간 그의 눈에는 이름보다 먼저 실루엣이 들어왔습니다. 몸에 딱 붙는 연한 회색 요가복이었습니다. 상의는 민소매였고 소재는 얇고 부드러워 팔과 어깨의 선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근육이 과하게 드러나는 체형이 아니라 길고 매끈한 선 위에 적당히 탄력이 얹힌 몸이었습니다. 어깨에서 쇄골로 이어지는 선은 유난히 또렷했고 숨을 쉴 때마다 가슴 위쪽이 아주 미세하게 들썩였습니다. 하에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허리를 단정하게 감싸 안은 채 허벅지부터 종아리까지의 라인이 한치의 여유도 없이 드러났습니다. 움직일 때마다 천이 미세하게 늘어나며 몸의 곡선을 따라갔고 빛을 받으면 거의 피부처럼 보일 정도로 자연스러웠습니다. 준호는 자신도 모르게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서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자의 목소리는 낮지도 높지도 않은 차분하고 또렷한 음색이었습니다. 짧게 묶은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목선은 놀랄 만큼 곱고 희었습니다.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 눈매에 담긴 여유로운 자신감까지 그녀는 단순히 운동 강사라기엔 묘하게 성숙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김준호님 맞으시죠? 상담 예약하셨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신발을 벗었습니다. 그 짧은 동작 하나에도 자꾸만 시선이 그녀의 다리선과 허리선으로 흘러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스스로를 나무라며 고개를 들었지만 이미 첫인상은 너무도 강렬하게 남아있었습니다. 상담 테이블에 마주 앉았을 때 거리는 생각보다 가까웠습니다. 테이블 너머에서 세미는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이며 그의 상태를 물었습니다. 그 순간 얇은 상의가 몸에 더 밀착되며 허리선과 가슴선이 한층 또렷해졌습니다. 그는 설명을 들으면서도 자꾸만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운동복일 뿐입니다. 그는 속으로 몇 번이나 되뇌었습니다. 그러나 운동복이라는 이름 아래 세미의 옷차림은 너무도 솔직하게 몸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노골적인 노출은 아니었지만 오히려 그 절제된 밀착감이 더 많은 상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어깨 통증은 언제부터 시작되셨어요? 세미는 차트를 보며 묻다가 다시 고개를 들어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은 전문적이었고 침착했지만 준호가 느끼기엔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가까운 거리에서 마주친 그녀의 피부는 화장이 짙지 않았음에도 윤기가 돌았고 움직일 때마다 은은한 향이 공기 속에 퍼졌습니다. 준호는 자신이 긴장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공간, 이 여자, 그리고 스스로의 반응이 모두 낯설었습니다. 상담 중간, 세미는 그의 어깨 상태를 보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잠깐만 여기 좀 만져볼게요. 세미가 그의 뒤로 돌아와 손을 얹는 순간 그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얇은 요가복 너머로 전해지는 체온이 놀라울 만큼 선명했습니다. 손끝이 쇄골 아래를 지나 어깨를 눌러볼 때 그는 순간 몸이 굳어버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세미는 전혀 눈치채지 못한 듯 차분하게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여기 근육이 많이 굳어 있어요. 필라테스 하시면 많이 좋아지실 거예요. 말을 하며 몸을 숙일 때 세미의 상체가 그의 시야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시선을 피했지만 이미 본 것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천 아래로 드러난 부드러운 굴곡, 숨결에 따라 미세하게 움직이는 실루엣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준호는 이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아내 외의 여자를 이렇게 의식한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상담이 끝나갈 무렵 세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이시니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천천히 시작하면 좋아요. 10회권이 제일 무난하세요. 준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말로 운동 때문이었을지 아니면 이 공간과 이 여자를 다시 보고 싶어서였을지 스스로도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10회권으로 할게요. 카드를 내밀며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세미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는 얼굴이 이상하게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네, 잘 선택하셨어요. 앞으로 제가 잘 도와드릴게요. 이세미. 그제야 그는 그녀의 이름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준호는 여러 번 자신을 탓했습니다. 단지 운동 강사일 뿐입니다. 단지 운동복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마음속 어딘가가 이상하게 들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자꾸만 낮에 본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햇빛 아래 드러나던 몸의 선, 가까이에서 느꼈던 향기, 그리고 자신이 애써 외면하려 했던 미묘한 설렘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작은 흔들림이 그의 삶 전체를 바꾸는 시작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첫 수업날 준호는 약속 시간보다 10분이나 일찍 스튜디오에 도착했습니다. 괜히 더 단정한 셔츠를 골라 입고 머리도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손질했습니다. 스스로도 이유를 정확히 설명할 수 없었지만 그 공간에 다시 들어서는 일이 묘하게 긴장되고 설렜습니다. 세미는 이미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그녀가 입은 옷은 짙은 남색 요가복이었습니다. 어깨를 드러내는 디자인에 저는 이전보다 더 얇고 몸에 더 밀착되어 있었습니다. 움직일 때마다 상체와 허리의 선이 자연스럽게 드러났고 다리는 긴 선을 그대로 강조하듯 매끈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오셨어요, 준호 씨. 이제는 성까지 부르지 않는 말투였습니다. 그녀는 가볍게 웃으며 매트를 펴주었습니다. 웃을 때 살짝 좁아지는 눈매와 그 사이로 드러나는 차분한 미소가 유난히 성숙해 보였습니다. 처음 몇 번의 수업은 비교적 조심스러웠습니다. 세미는 동작을 설명할 때 최대한 말로만 지도했고 꼭 필요한 순간에만 짧게 손을 대었습니다. 준호 역시 몸을 최대한 스스로 유지하려 애썼고 그녀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괜히 숨을 고르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필라테스라는 운동은 생각보다 두 사람을 자주 가까이 붙여놓았습니다. 골반을 교정할 때, 허리를 곧게 세울 때, 어깨를 눌러 각도를 맞출 때마다 세미의 손은 점점 더 자연스럽게 그의 몸에 닿았습니다. 처음에는 손끝만 스쳤던 접촉이 어느새 손바닥 전체로 그리고 잠시 머무르는 손길로 바뀌어갔습니다. 여기 힘 풀고요.
네, 이렇게. 세미의 말투는 점점 부드러워졌습니다. 동작을 설명할 때 그녀는 준호의 바로 옆이나 뒤에 서서 거의 몸이 닿을 만큼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고개를 돌리면 그녀의 얼굴이 바로 앞에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녀의 옷차림도 수업이 거듭될수록 미묘하게 변해갔습니다. 연한 베이지색, 아이보리색, 연분홍색. 밝고 얇은 소재의 요가복들은 조명을 받으면 거의 피부색과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상의는 움직일 때마다 몸에 더 밀착되었고 팔을 들거나 몸을 숙이면 쇄골과 목선이 훤히 드러났습니다. 준호는 자신이 점점 그녀의 옷차림을 의식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수업 시작 전 스트레칭을 하며 몸을 풀 때 그녀가 팔을 들어 올리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겨드랑이, 선, 허리를 숙일 때 부드럽게 접히는 허리 곡선, 숨을 고를 때마다 천 아래로 느껴지는 미세한 움직임까지 사소한 장면들이 하나하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접촉은 점점 잦아졌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그의 등 뒤에 서서 양손으로 어깨를 잡아 자세를 교정했습니다. 힘 빼세요. 너무 긴장하셨어요. 그녀의 손은 생각보다 오래 머물렀고 손바닥 전체로 그의 어깨와 등 근육을 눌러 풀어주었습니다. 얇은 요가복 너머로 전해지는 체온과 압력이 단순한 교정 이상의 감각으로 느껴졌습니다. 준호는 숨을 고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날 그녀는 그의 골반 위치를 바로잡기 위해 앞쪽에 섰습니다. 그의 허리에 손을 얹고 몸을 아주 가까이 붙여 각도를 설명했습니다. 두 사람의 거리는 거의 숨결이 닿을 만큼 가까웠고 그녀가 말을 할 때마다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그의 귀 가까이에서 울렸습니다. 여기 이렇게 밀어주셔야 해요. 그녀의 손이 허리선을 따라 천천히 움직일 때 준호는 자신도 모르게 몸이 굳어버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세미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그러나 이전보다 훨씬 자연스럽게 그의 몸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도 점점 더 자주 그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운동 중 땀에 살짝 젖은 이마, 집중할 때 살짝 깨무는 입술, 설명을 하다 웃을 때 드러나는 부드러운 미소. 화장은 늘 연했지만 그 덕분에 오히려 피부의 윤기와 눈매의 선명함이 더 또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녀는 준호를 부를 때 목소리를 조금 더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준호 씨, 여기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 말투에는 묘하게 힘을 빼는 여유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동작을 직접 보여주겠다며 그의 앞에서 몸을 움직였고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고 몸을 비틀 때마다 요가복 아래의 선들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준호는 자신이 더 이상 운동에만 집중하지 못하고 있음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그리고 세미 역시 그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예의를 지켰습니다. 불필요한 시선을 보내지 않았고 접촉이 있어도 먼저 다가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부러 거리를 두려 애쓰는 모습이 세미에게는 이상하게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수업이 끝난 뒤 그녀는 그의 어깨를 풀어주며 말했습니다. 준호 씨는 이상하게 편안하세요. 그 말과 함께 그녀의 손은 평소보다 조금 더 오래 그의 목과 어깨에 머물렀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그의 시야 가까이 다가왔고 두 사람의 눈이 잠시 마주쳤습니다. 그 짧은 순간 말하지 않은 감정이 분명히 오갔습니다. 그날 이후 접촉은 더 자연스럽고 더 잦아졌습니다. 등을 바로잡는 손길, 허리를 감싸는 손, 팔을 들어 올릴 때 지지해주는 손. 모두 수업이라는 이름 아래 이루어졌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 손길들이 점점 필요의 경계를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러나 아무도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은 채 더 가까워졌고 가까워질수록 서로를 더 또렷하게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준호는 이미 돌이키기 어려운 지점까지 와 있음을 아직 스스로에게조차 솔직하게 인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수업날 아침 준호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밤새 여러 번 눈을 떴고 꿈과 현실이 뒤섞인 채 같은 장면을 반복해서 떠올렸습니다. 세미의 얼굴, 그녀의 목소리, 그리고 자신이 서 있는 그 좁은 스튜디오의 공기까지 모든 것이 선명했습니다. 거울 앞에 섰을 때 그는 자신이 유난히 초라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무원 배지를 단 채 수십 년을 버텨온 얼굴, 가족 앞에서 늘 가장이었던 얼굴. 그 얼굴로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그는 감히 스스로에게 묻지 못했습니다. 스튜디오 문을 열었을 때 이미 모든 것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세미는 창가에서 몸을 풀고 있었습니다. 그날 그녀의 옷차림은 이전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밝은 아이보리색 요가복은 조명을 받으며 거의 속이 비쳐 보일 정도로 얇았습니다. 상체는 몸에 밀착되어 숨결 하나까지 드러나는 듯했고 허리와 골반, 허벅지에서는 숨김없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작은 움직임에도 천이 피부를 따라 미끄러지듯 흘렀고 그녀의 몸은 마치 일부러 보여주듯 선명하게 공간 안에 놓여 있었습니다. 세미는 그를 보자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셨어요, 준호 씨. 오늘이 마지막이네요. 그 말 한마디에 그의 가슴이 묘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수업이 시작되자 그녀는 처음부터 준호에게서 거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스트레칭을 시킬 때도 그녀는 그의 바로 뒤에 서서 양손으로 어깨를 잡았습니다. 손길은 이전보다 훨씬 깊게 오래 머물렀습니다. 단순한 교정이라기엔 너무 느리고 너무 집요한 손길이었습니다. 힘 조금만 더 빼세요. 네, 그렇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고 말끝마다 묘하게 숨이 섞여 나왔습니다. 준호는 숨을 고르려 했지만 이미 호흡은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세미는 동작을 보여주겠다며 그의 앞에 섰습니다. 팔을 들어 올리고 허리를 깊게 굽히고 몸을 비틀 때마다 요가복 아래의 선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그의 시선이 닿는 위치에서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크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운동이라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거리였습니다. 그녀는 그의 허리를 잡고 각도를 맞춘다며 몸을 바짝 붙였습니다. 복부와 복부가 거의 닿았고 숨결이 완전히 섞였습니다. 그녀의 이마에서 흐른 땀 한 방울이 그의 손등에 떨어졌습니다. 여기 이렇게.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준호는 더 이상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고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세미 역시 더 이상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분명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들어 그의 얼굴 쪽으로 더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이마가 스쳤고 숨결이 완전히 겹쳤습니다. 바로 그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저 상담 예약했는데요. 낯설지 않은 목소리였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그의 딸이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딸의 얼굴에는 처음에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듯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그러다 아버지의 손이 붙잡고 있는 여자의 팔을 보았고 떨어지지 않은 두 사람의 거리와 공기 속에 가득 찬 설명할 수 없는 긴장을 느꼈습니다. 아빠. 그 한마디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과 함께 거의 울음에 가까운 목소리였습니다. 그녀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부정이었고 그 다음은 혼란이었고 곧이어 얼굴 전체를 덮는 충격과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준호는 손을 놓았습니다. 세미는 뒤로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입술을 떨며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눈에는 금세 눈물이 고였고 그 눈물은 떨어지지 못한 채 그대로 맺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그 말은 질문이었지만 이미 대답을 알고 있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준호는 한 발짝 다가가려 했습니다. 아니야, 이건 오해야. 그러나 말은 끝까지 나오지 못했습니다. 어떤 말도 이 장면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문을 나서기 직전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보다 더 깊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실망, 상실, 그리고 믿고 싶지 않은 현실에 대한 절망. 문이 닫히는 소리는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은 너무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딸은 집에 돌아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준호를 똑바로 바라보며 단 한마디만 물었습니다. 사실이야?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침묵으로 모든 것을 인정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의 대화는 대화라기보다는 무너지는 소리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내는 울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그를 바라보며 몇 번이고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당신이 그런 사람이었어? 딸은 며칠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식사도 거의 하지 않았고 문을 두드려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조심스럽게 딸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문 너머에서 낮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빠, 나 이제 아빠 얼굴 어떻게 봐? 그 한마디에 그는 벽에 기대선 채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가정은 그렇게 소리 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며칠 뒤 그는 집을 나왔습니다. 짐이라고 해봐야 작은 가방 하나뿐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채 그는 다시 그 스튜디오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자 세미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도 후회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울음이었습니다.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의자에 앉았습니다. 가슴 속에는 분노도 사랑도 죄책감도 공허함도 모두 뒤엉켜 있었습니다. 세미는 천천히 그의 앞에 섰습니다. 그래도 저는 당신을 버릴 수 없어요. 그 말과 함께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길에는 욕망보다 더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려움, 죄책감, 그리고 이미 되돌릴 수 없다는 절망. 준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 관계는 사랑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무너뜨린 끝에 남은 너무 늦게 시작된 고독이라는 것을. 그러나 이미 돌아갈 가족도 돌아갈 자리도 그에게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준호와 세미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고 그 다음에는 감정이었고 결국에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 되어 한 사람의 가족과 삶 전체를 무너뜨렸습니다. 이 이야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랑의 달콤함이 아니라 선 하나를 넘는 순간 그 대가가 얼마나 클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준호는 사랑을 얻었을지 모르지만 신뢰와 가족과 삶의 자리를 모두 잃었습니다. 선택은 언제나 자유이지만 그 결과는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이 이야기가 조용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생각거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인상 깊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들도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